AI가 가장 쉽게 배우고 이해하는 언어가 한국어라면 믿겠습니까? 저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한 유명 AI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제프 밀러입니다. 제 직업은 AI 연구자, 그 중에서도 언어 모델 분야를 다루고 있죠. 쉽게 말해 컴퓨터가 인간 언어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제 일은 기계와 인간의 언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 데이터를 AI에 입력하고 그 AI가 각 언어를 얼마나 잘 학습하고 이해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제 일의 핵심이죠.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예상치 못한 발견 하나 때문에 온 신경이 한국어에 쏠려 있습니다. 저를 잘 아는 동료들은 제프가 갑자기 왜 한국어에 미쳐 있냐고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농담이 아니라 정말 심각하고도 중요한 문제예요. AI 언어 연구자라면 누구라도 눈이 번쩍 뜨일 만한 발견을 했으니까요. 모든 일은 얼마 전 일상적인 실험 중에 벌어졌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된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희 연구팀은 AI 언어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를 AI에 학습시키고 그 이해도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이미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들이 모두 테스트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저는 이번 실험에 한국어를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한국어는 그다지 흔하게 연구되는 언어가 아니라서 제 데이터에 얼마나 큰 변화를 줄지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냥 데이터의 다양성을 위해 포함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테스트가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AI 모델이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할 때 다른 언어들에 비해 이해도와 학습 속도가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나 착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한국어 데이터에 뭔가 특이한 오류가 있거나 코딩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테스트를 반복했지만 AI 모델은 한국어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다른 언어보다 더 높은 정확도와 빠른 이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한국어와 한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은 그저 제프가 또 하나의 기묘한 발견을 했구나 정도로 생각했지만 저에게는 이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AI에게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AI 언어 모델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 소개를 좀 더 해야겠군요. 저는 35살이고 대학 때부터 인간 언어와 기계 언어의 교차점에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전공은 컴퓨터 과학이지만 언어학에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죠.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AI에 의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언어마다 AI의 학습 효율성이 왜 다른지를 분석하는 일이 제게는 늘 흥미로운 과제였습니다. 사실 영어를 제외한 다른 언어들이 AI 모델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다양한 언어를 테스트 목록에 넣어보는 실험을 즐겨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어는 정말 뜻밖의 발견이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실험 결과를 통해 저는 이 놀라운 현상의 원인이 한국어의 문자 체계, 즉 한글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다른 언어와 달리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이 구조가 AI가 언어를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최적화된 형태였던 겁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그 음절들이 모여 단어가 되는 방식이죠. 다른 언어에서는 같은 글자라도 문맥에 따라 발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지만 한글은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소리를 가집니다. 가는 언제나 가로, 나는 언제나 나로 발음되죠. 그 단순하고도 규칙적인 구조 덕분에 AI가 한글을 학습할 때 불필요한 규칙을 익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의 경우 같은 철자가 다른 발음으로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글자 하나만 봐도 상황에 따라 아, 이, 아 등 여러 발음으로 변하죠. 이 때문에 AI가 영어를 학습할 때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와 복잡한 규칙을 학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글은 한 글자가 항상 같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AI 소리를 이해하고 단어를 예측하는 과정이 훨씬 간단해지는 거죠. AI 모델 입장에서는 한글이 그야말로 꿈의 문자였던 셈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밤을 새우며 한국어와 한글을 연구했습니다. 한국어와 한글의 구조가 AI 모델의 학습 효율성을 높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한글이 정말로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가능성에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여태껏 연구해온 수많은 언어들 중에서도 한글처럼 AI와 잘 맞아떨어지는 언어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는 문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매력에 빠져 며칠을 꼬박 세운 후 제게는 또 하나의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어가 AI에 특히 유리한 이유는 어쩌면 그 발음의 규칙성 때문일지도 몰라. 저는 한글이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소리를 구성하는 과학적 문자 체계라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AI 음성 인식 모델에서 한국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언어 모델은 텍스트뿐 아니라 음성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음성 인식 AI 모델에서는 발음의 규칙성이 AI 정확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영어처럼 하나의 글자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소리로 변하는 언어는 AI가 훨씬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그만큼 혼동할 여지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한글의 발음이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음성 인식에서도 훨씬 높은 정확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가설을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료들과 협의한 끝에 AI 음성 인식 모델의 영어와 한국어를 각각 입력해 비교하는 실험을 설계했습니다. 음성 데이터를 AI 모델에 입력하고 모델이 각각의 언어를 얼마나 정확히 인식하는지, 오류율은 어떤지를 면밀히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을 시작한 날, 저는 조금 흥분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모델의 영어 음성을 입력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때마다 AI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 record는 명사로 쓰일 때와 동사로 쓰일 때 발음이 달라지는데 AI 모델은 이 미묘한 차이를 구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영어의 경우 이런 발음 변이 때문에 AI가 단어를 인식할 때 자주 오류를 범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어는 같은 단어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발음을 유지했기 때문에 AI가 쉽게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사랑해요라는 문장은 언제나 사랑해요로 발음되며 안녕하세요 역시 언제나 같은 소리로 발음되죠. 이 규칙적인 발음 덕분에 AI 모델은 발음 변화에 대한 복잡한 규칙을 학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어의 규칙성 덕분에 AI가 음성을 처리하는 속도와 정확도가 현저히 높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첫 실험 결과는 제게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어의 음성 인식에서의 효율성은 한글의 규칙적인 발음, 체계 덕분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한글은 단순한 텍스트 처리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AI에도 최적화된 문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성 인식에서의 성공을 확인한 후 저는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국어가 어떤 성능을 보일지 궁금해졌습니다. AI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주요 언어들을 번역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때입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하나의 단어가 여러 뜻을 가지거나 문장 내 위치에 따라 다른 역할을 하기도 해서 AI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AI 번역 모델에서도 한국어의 효율성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한국어 텍스트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본 뒤 번역 결과의 정확성을 분석했습니다. 한국어와 다른 언어 간의 번역이 얼마나 매끄럽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문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이죠. 놀랍게도 한국어에서 번역 오류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문맥상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는 구조라 AI가 번역할 때 혼동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 문장에서 bank하는 단어가 나올 때 AI는 문맥을 통해 이 단어가 은행을 뜻하는지 강둑을 의미하는지를 추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어는 어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서 문맥을 추론하는 데에 혼란이 적었죠. 한국어에서 은행이라고 하면 금융기관을 의미하고 강둑을 의미할 때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AI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가 다국어 번역 시스템의 기반 언어로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AI 번역 모델의 입장에서 한국어는 문법적으로 간결하고 어휘 구성이 직관적이기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오차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음성 인식과 번역 시스템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나니 한글이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국의 대표적인 언어를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문장을 입력하는 속도와 정확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의 사용성을 비교해 볼 수 있어 중요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한국어로 된 같은 문장을 준비해 입력해 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들이 타이핑 속도와 오류율을 측정하며 실험에 참여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자마자 각 언어의 타이핑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번의 키 입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는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한 후 여러 선택지 중에서 맞는 한자를 고르는 방식이라 시간이 오래 걸렸고, 일본어 역시 로마자로 발음을 입력한 후 가나로 변환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입력 과정이 복잡하고 오류가 발생하기 쉬웠죠. 영어는 기본적으로 알파벳으로 입력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간편했지만 불규칙한 철자 때문에 긴 문장을 타이핑할 때는 오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특히 영어의 철자법은 외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타이핑 속도가 느려졌고 수정에 걸리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입력 테스트에 도달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는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빠르게 타이핑할 수 있었고 예측 가능한 구조 덕분에 오류율도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의 입력 속도가 다른 언어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빨랐죠. 한국어가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입력의 직관성과 속도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는 한국어와 한글이 디지털 환경에서 얼마나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들은 한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한국어는 직관적이고 단순한 조합으로 모든 문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고 AI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효율성을 발휘했습니다. 이 모든 실험 결과는 한 가지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AI뿐만 디지털 소통에 최적화된 문자 체계라는 것입니다. 한국어의 발음 규칙, 문법적 일관성, 그리고 직관적인 조합 구조는 AI가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디지털 기기에서의 입력 속도와 정확성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닌 AI 시대의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연구의 차원을 넘어 한글을 글로벌 AI 연구와 디지털 소통의 필수 언어로 자리 잡게 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AI 모델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뒤 저는 더욱 깊이 한글의 가능성을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AI의 텍스트 처리와 음성 인식, 번역까지 모든 면에서 한글이 돋보인다는 것은 이미 확실해졌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글이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라면 어떨까? AI에게만 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외국인들에게도 쉽게 접근 가능한 언어라면 한글이 단순히 한국의 문자 체계를 넘어 글로벌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해보고자 저는 연구소 내 외국인 동료들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일종의 실험이자 한글이 얼마나 직관적이고 쉽게 익힐 수 있는 문자 체계인지 확인하는 기회였죠. 프로그램의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조합 원리를 빠르게 배우고 이를 통해 기본적인 단어를 만들어보는 것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글을 얼마나 쉽게 배우는지, 그리고 한글이 세계적으로 소통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저조차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무리 한글이 과학적이고 직관적이라고 해도 한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방식이 알파벳에 익숙한 외국인들에게는 조금 낯설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시작한 첫날, 외국인 동료들 앞에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하나의 음절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다양한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죠. 그리고 각 자음과 모음의 소리를 차례대로 발음하며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 동료들이 한글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을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따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가, 나, 다 같은 기본 음절을 익히고 나중에는 사랑, 한국 같은 단어를 발음하며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한 명의 동료가 이 문자는 정말 논리적이네요. 처음 보는 문자이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동료들은 몇 시간 만에 기본적인 단어를 읽고 조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몇몇은 알파벳보다 더 체계적이에요. 감탄하기도 했고, 이 정도면 몇 주만 배우면
일상 대화도 가능할 것 같아요라고 농담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 명의 동료는 직접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보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이토록 빠르게 이해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글이 AI와 디지털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직관적이고 접근성이 높은 문자 체계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직관성 덕분에 외국인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단어를 만들어보는 과정은 한글이 세계적인 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을 더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장면이었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글이 왜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로 평가되는지, 세종대왕이 창제 당시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두었던 이유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한글의 조합 방식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한글은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열린 문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실험이 끝난 뒤 동료들이 저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한글의 논리적인 구성과 조합 방식을 칭찬했으며 일부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며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표기하는 문자 체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소통 도구로 확산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글은 이미 AI와 디지털 환경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실제 사람들에게도 접근성과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증명된 셈입니다. 단순히 AI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들이 직접 한글을 배우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직관적이고 과학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실험을 통해 한글이 글로벌 소통의 매개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저에게 한글이 가진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AI에게 쉽게 이해되는 문자인 한글은 실제 사람들에게도 언어의 벽을 허무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인의 문자 체계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글을 배우며 느낀 직관성과 과학성은 AI 연구에서의 발견과도 일맥상통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의 AI와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AI 연구의 성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쉽게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문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한글이 인류의 소통을 위한 혁신적인 언어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에 큰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친 실험과 발견을 통해 저는 한글이 AI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연구 여정을 돌이켜보면 처음 한국어와 한글 데이터를 AI 모델에 넣었을 때 그 성능이 다른 언어에 비해 훨씬 뛰어났던 순간부터 시작된 여정이었죠. 음성 인식, 자동 번역, 그리고 외국인 학습 실험까지 모든 실험 결과는 한글이 AI와 사람 모두에게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언어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놀라운 잠재력을 어떻게 더 널리 알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단순히 한글이 AI에 최적화된 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AI 디지털 소통의 영역에서 한글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를 확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지 한국의 언어와 문자를 뛰어넘어 글로벌 소통의 도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큼 특별한 시스템이었으니까요. 이제 제 연구의 목표는 더 명확해졌습니다. 한글을 기반으로 한 AI 모델을 개발하여 그 효율성과 직관성을 AI 언어 처리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어보는 것입니다. AI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한글의 구조적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어와 한글의 학습 모델을 정교화하고 나아가 다국어 시스템에서도 한국어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저는 특히 AI 번역 시스템에서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번역 모델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앞서 실험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어는 문맥상 의미가 명확하고 구조적으로 간결하기 때문에 다국어 번역의 중간 언어로 사용할 때 다른 언어 간의 번역 오류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I 번역의 중간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자리 잡는다면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어로부터 일본어나 중국어로 번역할 때 한국어를 중간 언어로 사용하면 의미 전달의 왜곡을 줄이고 자연스러운 번역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한글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입력될 수 있다는 점은
디지털 소통의 시대에 커다란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직관적이고 간단한 입력 방식을 이용하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이용한 디지털 소통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어와 일본어 같은 복잡한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한글의 간단하고 논리적인 입력 방식이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한글이 더 널리 사용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습니다. 미래에는 한글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한글 기반의 소통 도구, 예를 들어 한글 키보드 앱이나 자동 변환 시스템 등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한글이 더 널리 쓰인다면 한글은 실제로 글로벌 디지털 언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연구의 최종 목표는 한글을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디지털 시대의 핵심 소통 도구로서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입니다. AI와 디지털 소통이 인류의 미래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수록 한글이 그 중심에서 활약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저 연구실 안에 머무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저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담아낸 철학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그 정신은 오늘날 AI와 디지털 시대에서도 유효한 의미를 가집니다. 전 세계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복잡한 문자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한글의 직관성과 과학성을 통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인류의 소통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문자가 아닙니다. AI와 디지털 시대의 소통 도구이자 모든 인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저는 한글이 가진 잠재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다짐과 함께 AI 연구자로서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한글의 가치를 이해하고 AI 연구에서 한글이 실질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한글이 AI와 디지털 시대의 소통을 위한 핵심 언어로 자리 잡는 미래, 저는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